음악이라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조용 아니에요? 역시 빌런의 등장인가요? 네, 감독 소개 먼저.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석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뜻하지 않게 모더레이터를 맡게 됐는데요. 세계 처음 모더레이터를 해서 아마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아마도 애차 관람을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수영 배우님이랑 이철환 감독님 모시고 약 1시간 정도가량 저희 영화에 대한 이야기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소개를 먼저 좀. 예, 안녕하세요. 저 아니아 역할의 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출연한 영화의 GV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우리 강 감독님 모더레이터도 처음, 네, GV도 처음. 네. 근데 오늘 또 진짜요? 이렇게 강성 감독님께서 모더레이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고, 네, 나중에 감독님 혹시 영화 개봉하실 때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되면 감사합니다. 저도 GV도 저희 종이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계약서에. 네, 지장을 네. 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 연출한 이철환 감독이고요. 네, 제가 오늘 처음인 건 뭘까요? 그러게요. 뭔가 스코어가 좀 하늘 찌를 듯 올라갔으면 우리 최수영 배우가 너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는데, 사실은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는 게 요즘에 저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영 배우님과 여기 나오신 많은 배우분들의 노력은 아마도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는 강 감독님 이제 잘 인도하시겠지만 최수영 배우의 연기로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찰지게 잘하나, 저도 궁금한 게 많고 연기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은 네. 우리 와주신 팬분들도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요. 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네. 저는 오면서 이제 최수영 씨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영화는 2008년에 데뷔작으로 하신 게 맞나요? 순정 만화에 네네. 네, 맞아요. 네네. 유정아 감독님이 순정 만화로 처음 데뷔를 했었죠. 그때도 한참 이제 소녀시대 활동하셨을 시기셨나요? 저희가 2007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순정 만화 오디션을 사실 데뷔하기 전에 봤었어요. 그래서 겹치는 시기였는데 영화를 찍고 소녀시대로 데뷔를 하고 이제 영화가 개봉을 이제 데뷔 후에 개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사실 뭐 너무 바쁠 때는 아니었고 약간 준비를 막 할 때쯤에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되게 일찍부터 최수영 배우님이 단순히 그냥 가수가 아니라 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계셨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요분이 처음 빌런이라고 하시는데 처음 빌런인 것 같지 않게 되게 노련하게 잘 하신 거를 보고 좀 놀랐었고요. 감사합니다. 이 빌런 캐릭터 사실은 이 배우로서는 되게 욕심나는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네. 두렵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빌런을 만들지에 대해 가지고. 네. 만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저요? 네. 저는 이제 시나리오부터 안냐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어요. 어쨌든 오케이 마담 2에서 엄정화 주연 배우를 어떻게든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는 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기획을 하신 제작자분과 작가님, 저 항상 이제 원래 이름도 안나였어요. 안나. 러시아 출신의 안나란 이름이었는데 뭔가 이름이 부드럽고 예쁜 이름인 것 같아서 안야로 한번 바꿔봤죠. 러시아 분들의 도움으로 어떤 이름이 좀 더 강하고 빌런에 어울리는 이름일까. 그래서 이제 아니야. 이제 조금 풀었으면 아니야네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같이 리딩을 하고 만났을 때
이건 진짜로 빈말이 아니고요. 제가 안냐의 대사를 수정하고 만들고 하면서 이 대사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여자 배우님이 어떤 배우님이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영화 보시면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발음이나 속도감이나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리딩이거든요. 연기거든요. 근데 첫 리딩 때 그거를 그냥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소화를 해주셨어요. 첫 만남 때 첫 리딩을 했는데 그때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도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때. 제일 어려웠던 대사는 그 베트남 고추 뭐 몇 개 때려 넣은 마라탕 같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대사가 너무 어려웠는데 빌런을 한다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맞아요. 이름도 안나였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 대본에 있는 이 역할이 저한테는 등장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페미닌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오케이 마담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빌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악한 짓을 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연해서 내 안에 악을 꺼내야지 막 이렇게 접근하니까 너무 막연하고 되게 제가 연기를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되게 쑥스러운 연기가 나올 것 같은 모두가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연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안야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사실 오케이 마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마담을 보고 나서 참 가족애를 너무 느끼게 되거든요. 이 미영이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가족에서부터 출발한 본인만의 애정과 사랑과 이런 그런 거를 좀 대표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 막 살상 무기였던 그녀가 지금의 미영이 되어 있는 거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라는 어떤 그런 되게 그런 변화? 미영의 그런 변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거에 대한 반감을 엄청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냐가. 그래서 사실 뭐 영화의 뭐 대사나 이런 걸로 표현은 안 되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백스토리를 가족한테 엄청난 상처가 있는 인물로 좀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미영과 과거가 있는 걸로 암시가 되는데 그때 이 미영을 보고 뭐가 저렇게 가족이 중요하고 저게 다인 줄 알지라는 생각을 뭔가 했고 너가 틀렸어라는 걸 굉장히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좀 인정 욕구가 강한 내가 내 말이 맞아라는 것을 한 번은 이 여자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한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조금 달리는 거를 일단 좀 큰 그림을 좀 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아웃핏이나 감정이나 눈빛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어떤 애인지 모르겠는 느낌을 조금 주고 싶었어요. 이 여자가 동물 같기도 하고 외국애 같기도 하고 한국애 같기도 한데 성별도 잘 모르겠는 느낌. 남자야 여자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떤 때는 아니야가 막 원피스에 막 이런 옷을 입고 나오고 첫 등장은 막 아디다스 추리닝에 막 운동화 신고 나오고 손톱 바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손톱을 막 물어뜯을 수도 있는 막 좀 약간 그런 그래서 뭐 어떤 애인지 모르겠는 느낌이 그 약간 모르는 데서 오는 무서움 같은 그런 걸로 좀 공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빌런이 좀 너무 막연해서 이 시나리오상에 있는 감독님이 워낙 아냐한테 애정을 많이 갖고 계셔주셔서 사실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아냐가 너무 매력적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지만 내가 이거를 이제 막 겉핥기식으로 이 매력을 막 표현하면 좀 너무 저한테는 너무 막연한 느낌이어서 약간 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감독님한테 막 힙합, 그러니까 약간 클래식을 듣는 느낌이 아니라 힙합을 듣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아냐가.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차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크로마츠 막 목걸이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면 어떠냐.
그리고 막 추리닝 입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막 아이디어를 드렸을 때도 다 받아주셔가지고 추리닝 위에 시계를 이렇게 두르고 아 그때 마침 의상팀이 그 롤렉스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 조직원이 이걸 하고 있었어요 롤렉스를. 그래서 제가 뺏었어요. 달라고 나 한다고. 이게 많은 배우분들이 사실은 똑같은 고민과 자기 캐릭터에 대해서 디벨롭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수영 배우님은 그 선택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한 것이 굉장히 자기하고 잘 맞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감독은 그 선택지를 여러 가지를 제시했을 때 그 중에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은 못하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제 배우분의 어떤 그 방향을 이렇게 연출을 하거든요. 디렉션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었어요. 네, 그래서 의상서부터 사실 여배우 의상을 선택할 때는 감독이 감나라 변화를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감독이 남자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패션의 감각은 여성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여배우들한테 그래서 의상에 대한 많은 좀 도움을 받았죠. 여러 가지. 네. 네, 그렇군요. 보통 사실 이제 빌런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창작자인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우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떤 목표 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씩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주인공인 엄정화 배우님의 가족에 대해서 나는 그걸 더 반감을 가졌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되게 조금 방향성 되게 잘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별히 이 역할을 위해 가지고 그런 소품적인 거나 행동적인 거 외에 어떤 벤치마킹한 어떤 그런 영화의 캐릭터 같은 거는 혹시 있으셨나요? 처음에 그 감독님 미팅했을 때 말씀하셨던 게 킬링 이브의 조디 코머였어요. 그 킬링 이브도 두 여자가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건데 제가 킬링 이브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조디 코머의 되게 장난기 있는 그 눈빛과 이 여자를 미워하다 못해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이 여자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워도 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복잡한 감정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 영화에서 그런 조디 코모 같은 장난꾸러기스러운 빌런을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만들어 보면 뭔가 되게 신선한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이 캐릭터 상상하시면서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벤치마킹한 캐릭터가 좀 있으셨나요? 말씀하신 킬링 이브도 하나였고 저는 그 어떤 영화를 생각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뭐랄까요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동경하는 대상에 가까워지고 그 대상을 자기가 소유했잖아요. 소유한 이후에 변화하는 좀 더 아이처럼 변화하는 느낌을 조금 상상을 했었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악동 같은 느낌이랄까 조금 더 그 가족이 돼버리면은 왜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 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안냐가 그런 모습을 엄정화 앞에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영화에서 조금씩 드러나 보이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안가에서 액션씬이 나름 또 쌈박하게 들어가던데 실제 그거는 수영 씨가 일정 부분 소화하신 건지 아니면은 네,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제가 연습실에서 더 잘했거든요. 더 잘해서 정말 액션 감독님이 저한테 액션 계속 해야 하지 않겠냐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자신감 엄청 가지고 갔는데 현장이 그날 정말 자연 재해급으로 바람이 불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몸이 좀 굳고 그리고 제가 조금 겁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주먹이 다가오는데 이게 연습실에서는 막 피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다 되던 것들이 그렇게 막 바람 불고 그러니까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액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네. 자연의 힘을 느낀 그 날은 정말 다시는 뭐 만날 수 없는 네.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11월 중순 정도였는데 네네 저희가 가을부터 시작해서 한겨울 12월 31일 날 촬영이 끝났거든요. 그 우박이 내렸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 멀리 파도가 막 치면서 우박이 내리고 비바람이 부는데 당연히 스태프분들은 촬영 오늘 못 하겠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PD랑 감독은 이 감독님이니까 아시잖아요. 아쉬운 거예요. 촬영을 못 하는 날이 생겼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그래서 PD님이랑 같이 차를 몰고 가면서 현장 그 바닷가 우리가 섭외해놓은 바닷가를 간 거죠. 너무 아쉽다 하면서 갔는데 그 다가오는 그 거대한 파도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소리와 바람과 이것들이 그냥 한번 담고 싶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카메라 팀한테 파도만이라도 좀 찍자고 뭐 이런 식으로 조감도 설득해서 세팅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우박이 덜 내리고 비바람이 좀 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 감독님한테 그런 무술 장면을 대역으로 멀리서 한번 찍어볼까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막 이제 가는 쪽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두 엄정화 최수연 배우님도 이제 슬 나와서 이제 뭐 찍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원래 안 찍기로 한 거니까 정말 찍는 거예요? 네, 뭐 하세요? 하면서 하다가 뭐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찍어볼까요? 했는데 엄 배우님이 이 바람에 이 머리가 날리고 하는 상황에서 찍는 건 좀 무리 아닐까요? 그리고 배우님들이 걱정이 아니거든요. 감독이 이렇게 막 설득하고 꼬셔가지고 현장에 세워서 찍었는데 그게 막 너무 스타일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에 되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해내셨어요. 네. 그날 감독님이 풀샷 찍고 저희한테 다가와서 감독님 이거 맞아요? 이랬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이랬는데 그 눈이 진짜 광기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와 진짜 영화 감독님들은 정말 다른 존재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정말 와 아무나 감독님 하는 거 아니구나 하는 그 눈을 봤어요 제가. 그 약간 그 앵글에 담는 그거에 이제 뭐 환희를 느낀 어떤 사람의 눈빛. 네 그래서 했는데 제 첫 액션씬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첫 액션씬. 그래서 사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잘했거든요 연습실에서는. 정말요. 정말로요. 그리고 막 잘 안 담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칼을 딱 찌르다가 확 이렇게 놓쳐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확 잡고 이것도 사실 연출에서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칼을 이렇게 딱 하고 놓고 밑에서 딱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바람에 날려서 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10테이크 만에 그렇죠. 성공했어요. 네.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칼이 아니거든요. 네. 목업이라고 약간 말랑말랑한 그 날을 가짜 날로 이렇게 고무로 만든 칼로 저희가 안전 소품을 해서 찍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 고무가 자꾸 휘청휘청거리면서 맞아요.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진짜 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배우분들이 모든 배우들이 아마 다 악역에 대한 그 갈망이 있고 악역을 해보고 싶어하고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첫 경험을 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연기적으로 내가 어떤 성장을 봤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역할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점들이 좀 있으셨나요 혹시? 너무너무 저는
저한테는 좋은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배우는 늘 선택을 받다 보니까 갈망하거든요.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근데 아무래도 보여드리던 모습이 있고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비슷한 결의 캐릭터를 많이 제안을 받는 편인데 대본을 받았을 때 사실 너무 기뻤어요. 이런 악역을 저한테 제안을 주신 것 자체도 되게 너무 감사했고, 근데 내가 하면은 내 악역의 결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감독님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 했는데 감독님과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런 어떤 결이. 그래서 그렇게 또 가진 것도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고, 근데 사실 저는 성장을 안 하고 끝난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작품마다 어떤 식으로든지 성장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오케이 마담은 저한테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현장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찍어야 하는 그런 리밋이 있다 보니 물러설 곳이 없고 나는 여기서 어떤 아니야의 이 눈빛을 내야 한다라니까 그런 어떤 화나 이런 내 안에 어떤 좀 악을 끄집어내 본 기회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저도 사실 스크린으로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영화를 저 장면 찍을 때 현장에서 약간 좀 기세를 얻었던 것 같은, 예. 그래서 그거를 담을 기회가 있다는 것도 배우한테는 참 럭키한 경험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다른 이 작품 이후에 또 악역이 들어오면 또 한 번 더 하시겠다. 네. 저는 너무 그때는 훨씬 더 성장돼 있는 더 다른 최수영의 악역을 볼 수 있겠네요. 예. 어떤 식으로든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 자신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십니까? 어떤 악을 꺼내든 좀 이번에 좀 카드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아냐 같은 캐릭터는 한 10년 동안은 못하지 않을까. 3가 나와야 되는데. 상편에서 보여주셔야 살았잖아요, 맞아. 네. 네, 그 빌런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실 이 작품의 많은 부분을 크루즈에서 촬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실제 아마도 크루즈에서. 그리고 또 에피소드 중에서 크루즈에 타면은 그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인터넷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뭐 점심 먹거나 뭐 식사하거나 이럴 때에도 요즘은 이제 보통 뭐 밴드를 통해 가지고 공지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여러 가지 고충들이 이게, 네. 있었죠. 부산에서 찍었어요. 부산항에 부산역 앞에 있는 여객선 항구에서 일종의 활주로 같은 거죠. 여러분들 활주로 나가려면 어떡하죠? 그 출국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도 마찬가지 출국 심사를 하고 그 안에 타면은 뭐 왔다 갔다가 안 돼요.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있어서 그 안에서 자고 먹고 촬영하고 자고 먹고 촬영하고 이런 거. 이제 배가 떠나면서 찍었어요. 실제 배가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걸 찍은 거예요. 저희 뭐 CG를 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터넷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서 벌어지는 현대인의 그 비극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인터넷으로 밴드에 공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종이에 써서 각 방에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두들겨서 얘기해야 되고 약간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다 모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거나 미화가 되지 않고 다들 뭐 연락은 쉬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핸드폰이 안 되다 보니까 여가를 즐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조연 다육 배우분들이. 그래서 제가 배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서울로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 다시 부산으로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마다 스태프들의 얼굴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 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지. 다들 점점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그리고 뭐 처음에 배를 타면은 엄청 큰 배, 200m 길이에요. 한 12층, 13층 정도 높이에 안 흔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멀미 아홉다고. 근데 웬걸요? 진짜 그
뭐 원양어 선타원 그 쇼츠에서 보는 파도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네. 저희 그런 파도에서 막 찍기도 하고 어느 아침에 흔들리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큰 배나 작은 배나. 맞아요. 월미가 큰 배지만 생각보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액션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그냥 다 소화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 마지막에 그 엄정화 배우가 그 총격 액션 간판에서 하는 거는 실제 배 위에서 찍은 거고, 배가 이제 가면서도 찍지만 정박을 해서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촬영의 어떤 테크닉 때문에. 그럴 때는 해 방향 때문에 배를 막 좌우로 이렇게 돌리고 떠다니지 않게 하려고 정말로 이렇게 찍는 게 맞는 건가? 그냥 CG로 하면 되지 않아? 할 정도로 배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찍었어요. 네. 그리고 수영 씨는 이번에 엄정화 선배님이랑 처음 작업을 하시죠.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작품이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아가 미영을 향한 어떤 동경을 계속 하잖아요. 이 사람 전설이다. 이 사람은 정말 아이콘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을 한 번은 내가 이겨보고 싶다. 막 이런 대사를 이제 막 하는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현실과 너무 뭔가 제가 엄정화 선배님을 막 끌어내리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얘기가 좀 이상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경하는 부분이 동경하는 부분이 깜짝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냐가 미영을 향한 어떤 동경의 대상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게 되게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가수이자 배우이기도 하고 늘 선배님을 동경해오고 존경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배님이랑 하면서 물론 대사를 나눠보고 눈빛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고 신기한 경험이었지만 선배님의 정말 그 집념,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웃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느낀 게 엄정화 선배님은 그냥 누구나 말을 걸 수 있는 존재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다가가기 어렵거나 뭐 말을 걸기가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선배님한테 다가가서 선배님 뭐 드실래요? 그런 에너지를 좀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좀 화기애애하고 늘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저 연차의 한 영화의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레디 액션 컷 이외의 시간에도 저런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면 사람을 대하는 것도 사실 에너지거든요 다. 근데 그 액션과 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계속 그렇게 똑같은 에너지로 모든 스태프들을 다 대한다라는 게 너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배웠고 사실 이 작품 저는 선배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이유도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엄 배우님이 실제 전화하셔서 네. 캐스팅 결정되기 전에 같이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격려의 전화도 하셨고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미쳤죠. 네. 엄정화 선배님은 저희가 이제 매체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밝고 명랑하시고 되게 포근하신 분처럼 느껴지는데 감독님은 이제 두 번이나 같이 하셨으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는 뭐 약간 친구 같은 느낌? 실제 나이가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프로죠 프로. 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연기뿐만 아니고 뭐 사업도 하시잖아요. 사업도 하시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관심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 그냥 인간이 잘 된 인간이구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똘똘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만날 때마다 느껴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번에 오케이 마담에서 AI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영화 어떤 부분에서 좀 사용했고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수영 배우님에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AI 우리가 이제
강 감독님하고 어저께 김한민 감독 셋이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다 AI에서의 어떤 서포트를 받는 프로젝트로 이제 저희가 선정돼가지고 많은 메리트를 받았는데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가 AI를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촬영 중간, 그러니까 후반 작업에서 그 지금 상황이 AI 서포트를 받게 돼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몸으로 때우면서 모든 촬영을 AI 도움을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선 다 찍은 거였거든요. 찍고 나서 보니까 이런 장면들은 그냥 AI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네라는 장면도 있을 정도로 근데 배우님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굳이 그거를 이렇게 변환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는데 여러분들이 티가 안 나셨겠지만 AI를 활용한 제일 첫 번째 제가 마음에 드는 장면은 배 외관이에요. 비너스의 모습과 색깔이 들어가는 그 어떤 미술적인 아트워크는 없거든요. 배.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저 배를 보러 가셨다 하면은 저 배는 하얘요. 그냥 아무런 무늬가 없고. 저도 메이킹에서 봤는데 배는 그냥 하얗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AI로 만드신 거죠. 네, 미술 감독님이 어떤 아트워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어떤 미술적인 어떤 배의 캐릭터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걸 전부 다 원래 CG로는 안 된다. 전통적인 CG로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AI로 했고 그 다음에 파도 그 폭탄 터지고 물이 넘실거리는 물 장면은 AI가 굉장히 잘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CG로 할 생각이었는데 CG와 AI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G로 할 생각이었는데 AI로 받은 클립들이 너무나 리얼한 물의 점성이나 흐름들을 잘 표현해줘서 AI로 활용한 부분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수영 씨가 소녀시대로 활동할 때쯤에 연기를 거의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그 필모그래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빨리 연기를 시작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남다른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 어떤 연기관 같은 거가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그냥 연기 무조건 시작을 열심히 한다? 저는 진짜 그냥 진짜 성실하게 좀 해요. 성실하게 하자. 성실하고 열심히 좀 하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뭔가 이런 거를 막 표현을 하기에 급급했다면 요즘에는 진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이게 약간 조금이라도 거짓말 같으면 계속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사실 뭘 바랬던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연극을 하면서 조금 많이 깨달은 부분인데 이게 연극은 정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무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막 피부로 느끼니까 정말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공연 끝날 때까지 그 창피함이 가시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던 어떤 그런 과정이 내가 똑같이 드라마나 영화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게 좀 연극을 하면서 연기관이 생긴 것 같긴 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네, 지금 수영 씨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연극을 또 출연 중에 계신데 저도 근데 그걸 보고 되게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이 연극 이번에 처음이신가요? 저 예전에 마곡에서 와이프라는 작품을 했었고요. 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큰 대장에 연극으로 서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연기에 약간 찐이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정말 진심이구나. 계신 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커다란 무대와 대선배님들과 함께 연기를 하는데 하나도 밀리지 않고 그 대범한 연기를 우렁차게 보여주는 거에 사실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영 배우님 되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느낀 최수영 배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자기 생각만 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뭐 열심히 한다, 그다음에 캐릭터에 대한 생각을 한다, 뭐 그런데 이게 보통 현장에서 배우분들이 뭐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긴장하다 보니까 자기 것만 보면서 자꾸 시야가 좁아가지면서 뭔가 부조화가 일어나거나 NG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큰 무대에서 대선배님들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마 그동안 쭉 소녀시대를 통해서 거대한 무대를 경험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상대방과 이 연출자와 이 현장의 상황들을 다 알고선 연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연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를 100% 느꼈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현장에서. 뭐 물론 굉장히 떠셨을 수도 있고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최수영 배우님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미난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냈을 때 말이 돼요. 많은 배우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애드립도 하시고 이런 게 어떨까요? 여기다가 이런 안경을 쓰면 어떨까요? 하는데 그게 마음에 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최수영님이 얘기하는 거는 다 말이 됐어요. 그래, 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나게 작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는 최수영 배우는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전동호 배우 얘기 잠깐 할까요? 네. 러시아 부하 있잖아요. 세르게이. 그러니까 우리 강 감독님이 소개시켜 주신 배우예요. 네, 저희 그 파인이란 드라마에 거기서 이제 부산 건달로 나오는 친구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 친구가 또 저런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되게 잘 봤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티키타카 잘 맞아가지고 네. 현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나는 케이스예요. 처음에 리딩을 딱 했는데 러시아어로 막 했는데 제가 혹시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무 정보가 없을 때 그래서 뭐 통성명도 안 했을 때 했더니 처음 해보는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냐고 했더니 이제 그것만 계속 들으면서 연습을 하셨대요. 그래서 와 이런 그러니까 항상 사실 아냐는 세르게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세르게이가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진짜 같은 어떤 이런 건데 저희가 사실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외국인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자칫하면 조금 항마력이 딸릴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 진짜 외국인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소화하지랬는데 그런 연기를 옆에서 진짜 러시아인처럼 딱 해주시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쟤네 진짜 외국에서 온 이상한 갱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탈색모랑 막 렌즈 이런 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배우가 제 옆에 있다는 게. 오늘 함께한 배우가 또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더 최수영 배우의 안냐 캐릭터가 살아났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안냐가 엄정화, 그러니까 미영의 사진을 보면서 시작하는 원신 헛커트의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장면은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고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씬이긴 한데 그 두 분이 또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셔서 너무 멋있는 제 마음에 진짜 한 만점짜리 씬이거든요. 그 씬은. 우리 대표님도 영화사 대표님도 그 장면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최수영의 그 매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런 세팅을 상상하고 가진 않았는데 호텔도 너무 멋있는 데였고 제 생각보다 저는 이제 시나리오상의 배에 VIP 객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진짜 호텔 객실에서 찍었다 보니까 장소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딱 쓸고 되게 건장한 남자 둘을 지나서 제가 딱 이렇게 나오는데 좀 어떻게 하면 이게 웃길까 이 생각을 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소품팀이 준비해준 핸드폰 케이스가 되게 재밌었어요. 막 뭐랄까 좀 억지로 힙하려고 애쓴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핸드폰 케이스가. 그래서 이거 케이스 되게 재밌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셀카를 한번 찍어볼까? 얘 약간 나르시스트니까 이러면서 막
찍다가 근데 세르게이한테 그 폰을 딱 주면 그 건장한 남자가 그런 약간 귀여운 케이스를 들고 있는 그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적중했죠. 네, 이걸 찍다가 오빠 이렇게 한번 딱 받아봐요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들어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얘랑 어디를 가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든 뭘 하든 얘는 항상 사진 찍는 날 사진 찍어주는 애 약간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찰떡같이 딱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저는 만들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씬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그 되게 친구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그 매니저 같은 느낌도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상당히 액션이 많아요. 근데 아주 많았습니다. 네, 진짜 근데 많았어요. 네. 저는 이제 보면서 일정 부분은 세트에서 찍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걸 다 또 배에서 소화했다고 하니까 혹시나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고 네, 너무 우려를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 대비를 많이 했는데 진짜 무사히 사고 없이 정말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고 잘 촬영을 했고 그쯤 되면 배에서 한 명 떨어지거나 뭐. 아니 그러니까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네. 하늘이 도와준 거죠. 날씨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 바다 해변에서 액션하는 날 말고는 모두 화창하게 저희를 도와준 날씨였어서 굉장히 좋았고 심지어 비둘기마저 도와줬어요. 그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X나 어디 블로그에 막 질문들 올라오던데 그 비둘기는 CG냐 진짜냐 AI냐 그거 진짜였어요. 맞아요. 네. 비둘기를 이제 몇 번 날릴 기회가 없으니까 2테이크만에 갔었어야 되는데 비둘기가 턱 이렇게 하더니 제 앞으로 쑥 날아가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감독들은 한 번 더 좋지만 한 번 더 하는데 그만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렇죠. 더 다음 좋은 게 시간에 나왔어. 네, 아무래도 오늘 시영 씨 팬들이 많이 좀 오신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또 이런 기회도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시영 씨한테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마이크를 좀 찾아가겠습니다. 네, 우와. 우선 먼저 질문을 저기 감독님이 칭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은 저는 지금 11일부터 17일까지 다 무대인사부터 쫓아다니고 어제 집이 갔고 오늘 집이 내일까지 예매한 와 중성 감사합니다. 관람 감사합니다. 그 전에 우리 강준 감독님 범죄도시 만드시고 그때도 잘 봤고 중간계도 만드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무대에서 할 때는 많이 찾아요. 영화를 사랑하시는 관객이시죠. 한국 영화를 특히 사랑합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이번에 빌런 여자 빌런은 별로 없는데 여자 빌런을 하면서 힘든 점 없었느냐고 엄정화 배우님이 어제 최수영 배우님을 그 칭찬 흡수를 많이 했거든요. 아 예. 그런데 또 엄정화 배우님 없는 데서 혹시 뭐 깔 거 있으면 까든지 이런 게 궁금하다. 사실은 액션 연기하면 서로 치고받다 보면 실제로 치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엄정화 배우를 때리거나 아니면 엄정화 배우한테 맞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또 맞았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 액션이 많았기 때문에 네. 서로 치고받다가 실수로 때리거나 막 맞고 그런 게 그게 궁금했습니다. 선배님은 전혀 실수를 하신 적이 없고 제가 제 팔꿈치로 선배님의 턱을 살짝 쳤는데 이게 이제 그 첫 액션이다 보니 좀 평소보다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또 제 팔이 살짝 길기도 하고 좀 뾰족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선배님의 턱을 이제 살짝 스쳐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게 그날이 바닷가 액션 날이었는데 추운데 뭐 어디 부딪히거나 이러면 더 아프잖아요. 너무 죄송했던 기억이 있고. 네, 요즘도 계속 그 얘기 하시죠. 만나면 그때 팔꿈치 아팠다. 또 여자 빌런이어서 좀 힘들었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여자여서 힘들었다기보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약간 체력을 좀 더 키웠어야 됐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액션 씬이 욕심이 계속 나는데 앵글을 더 가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걸 했다라는 후회는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액션 찍는데 테이크 많이 가셨나요? 저희가 이 영화가 그렇게 길게 찍질 않았어요. 뭐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한 40일 동안 촬영을 42회차의 촬영을 끝내는 거여서 현장이 좀 여유롭거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현장은 아니었고 크랭크인 전에 많은 리허설을 하고 엄청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스태프들이 정말 뭐 수십 차례 만나가지고 동선 리허설 하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죠. 현장은 테이크가 많이 갈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네, 다른 분 또 있으면 가겠습니다. 네, 아, 저기 어디? 스태프분이 이제 가서 가장 손을 크게 드신 분. 네, 저 위치가 기신데 저. 아, 네네. 마이크 있나요? 아, 네, 그걸로 좀 해주시면 되겠다. 저기 손 제일 높게. 손 제일 높게 드시는 분. 네, 저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수영 배우님이 본인한테 되게 어울리는 선택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여태 뭐 연기적인 선택이나 작품 선택하시는 것도 되게 믿고 봐왔던 팬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작품 물론 혼자서도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현장에서 그 흐름과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때 즉흥으로 하실 수 있었던 선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씬도 있었는지 또 나 이거 좀 찢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저 사실 저는 모든 씬이 현장에서가 좀 많이 도움을 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제가 이런 시어머니 했던 그 씬도 사실은 대사에 나 아침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 뭐 이런 거였는데 선배님이 그 연기를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제가 막장 드라마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시어머니 그런 상상 속의 어떤 막장 드라마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시어머니 연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워낙 제가 선배님을 오민혜 선배님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또 그런 상대 배우를 만나면 너무 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지 하다가 사실 제가 이렇게 뭔가를 욕 대사를 만드는 걸 좀 좋아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도 많이. 아니요. 평소에는 정말 바른말 고운말만 쓰고요. 이제 한풀이를 이제 매체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또 제가 만든 욕대사 중에 옛날에 뭐 CPR 검사 받을 준비나 하세요 이런 CPR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대사를 만드는 걸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 재밌겠다. 그래서 좀 그때 오민혜 선배님과 하면서 시어머니 확 질렀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테이크가 있었어요. 선배님이 저한테 정말 공룡처럼 소리를 지르시는 테이크가 있었는데 그 씬이 그 테이크가 담겼나요? 저 기억 안 많이 나요. 가지 않아서 그 테이크가 그 테이크. 네, 선배님이 이렇게 악에 받쳐서 저한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아냐가 너 한국말 많이 늘었다 하면서 부하 직원 죽이는 그 씬도 사실 좀 이렇게 그 컨테이너에서 이제 미영이 이렇게 다 해놓고 간 거에 대해서 혼자 막 열이 받아서 씩씩하는 부분인데 약간 뭐 안 그럴 것 같다가 확 그런 느낌을 이제 주고 싶어가지고 그 부하 직원이 수다를 떨다가 죽여버리면 되게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막 만든 현장에서 거였어요. 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외국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외국 친구가 되게 약간 한국말을 알아듣거나 한국말을 하면 재밌겠다. 근데 사실 전 그때도 그 친구가 욕을 하길 바랬거든요. 근데 한국 욕을 되게 맛깔지게 하면은 웃기겠다는 생각했는데 저희 영화가 아무래도 관람가가 이제 15세죠? 예, 15세 이하로 좀. 네, 15세 이하로 하다 보니 아쉽게도 못해서 그냥 제가 한 말을 뭐 알아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옆에서 눈치 없게 봤다가 이제 뭐 죽인다 뭐 이런
근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현장에서의 그런 기세가 있는 거죠. 그 씬의 대사들도 많았고 어쨌든 안야의 변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 뭔가 계속 동선과 리허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배우들도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때 이제 용기 있게 감독님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는 현장이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먹혀가지고 제 마음에 또 쏙 드는 씬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씬이 됐었고요. 아까 얘기한 그 오미네 배우님은 실제로 좀 기가 세세요. 그래서 다른 배우분들이 기가 눌리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서 조금 따로따로 찍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대사를 하면은 조금 힘드니까 따로 좀 볼 수도 있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가 세신 분들은. 근데 리허설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들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오민혜 배우님이 그 최수영 배우님의 그 리액션과 대사에 너무 흡족해 하시는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이런 막 이러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시는 게 아마 그 테이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는 저희들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 연기 현장 보면은 막 속으로 너무 좋잖아요. 아니 그 사실 그 크루즈라는 공간이 미리 예측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동선을 짜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들어가서 그냥 바로 해야 되는데 헌팅을 여러 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즉흥성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낯선 환경이지만 어쨌든 블로킹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죠? 맞아요. 네. 그 사실 그 수빈이 나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인질로 위협하는 장면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막 잔인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나리를 보니까 되게 이제 미영을 너무 자극을 해보고 싶은 이제 생각이 장난꾸러기. 네, 장난꾸러기 같은 그렇게 자극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현장에서 네, 막상 가서 보니 더 자극시켜보고 싶은 그런 네, 그 수영 씨 속에도 악동이 하나 있네요. 몰랐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가 궁금한 거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악동스러움을 제일 보여줬던 또 한 장면이 아침이 돼서 배를 타고 웨이섬으로 갈 때 네. 그거 솔직히 그냥 CG로 찍어도 되는 건데 저희가 CG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제 배에 달리면서 찍었거든요. 네, 실제 통통배입니다. 그 모터보트를 달리면서 찍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신나하는 것 같았어요. 막 엄정화 배우 어깨동무하면서 가자 하면서 하는데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거는 진짜 딱 말씀드릴게요. 진짜 무서워서 나온 소리예요. 진짜 너무 무서운데 그 무서움이 되게 좋은 기폭제가 되더라고요. 이 약간 그거를 신남으로 좀 표현을 해서 네, 그래서 그 뒤에 새파란 하늘이 담겼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 저거 그냥 크로마에서 찍은 건 줄 알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정말 망망대해 선배님이랑 저랑 실제로 네, 하는데 그냥 찍은 거예요. 그날도 파도가 정말 셌어요. 파도가 셌는데 그 배를 타고 한참을 또 달렸잖아요. 네, 물론 안전하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슛을 갈 때는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네, 뭐 이렇게 가는데 선배님 어깨 동무한 것도 사실 조금 의지하고 싶어서 어깨 동무를 한 것도 없고, 네. 너무 그 안냐의 캐릭터에 매력적으로. 네, 좀 무서워 이것도 진짜 좀 선배님이랑 저랑 둘 다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찍은 건 뭐냐면요. 지금 그 장면은 CG인데 옆에 저기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타 계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분만 있는 것처럼 CG로 작업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세 분이 계셨던 거죠. 네. 스태프분의 카메라들은 다 따라가면서 옆에서 찍고 좌우에서 찍고 하면서. 아니 보통 그런 장면 찍는 게 이렇게 막상 그냥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게 뭐 무서울까 싶지만은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은 혹시나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진짜 무섭긴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는데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촬영할 때 저희가 최대한 안전장치를 하지만 그런 경우는 어쨌든 이제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혹시나라도 사고가 나면은
큰 대형 사고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제가 그리고 좀 물을 무서워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수영인데 수영도 못하고 그래서 물을 좀 무서워해서 좀 그날은 맞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른 것도 사실 진짜 쓰실 줄 몰랐고 그냥 기세를 얻으려고 소리를 지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 좀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훨씬 겁나는 게 좀 덜하죠. 네. 네, 한 질문 더 받겠습니다. 이 질문 못하면 큰일 난다. 집에 손을 막 네, 여기 번쩍번쩍하고 그 있어요. 가운데 계신 분이 제일 손을 높게 드신 것 같은데 흰색 분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자분 네네 그분 안녕하세요. 저 되게 수영 배우님을 많이 좋아하는 학생인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안야가 되게 나쁘잖아요. 네. 막 자기가 총으로 죽이고서 밴드 붙여주고 귀여워하고 이제 그러니까 되게 배우님은 안야를 사랑하셨겠지만 가끔씩 연기를 하시면서 되게 미워지고 안야가 약간의 비호감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억누르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캐릭터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니아가 물론 악인이지만 동시에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안 가도 그냥 얘 하는 행동이 되게 재밌네 이런 사랑스러움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력을 놓치는 순간 멀어지니까 맞아요. 끝까지 네. 자기화해야 되는 게 그게 배우분들 참 쉽지 않은 어떤 운명인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악역을 계속 자기 몸 안에 품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거를 떠나보내지 않는다는 게 절대 제가 이 캐릭터가 대척점에 서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내가 이 행동의 동기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밉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해봤고 미움을 얻는다면 성공이지 않나? 맞아요. 네. 네, 정말 그 관객들 입장에서 정말 나쁘다라고 하면 정말 그 캐릭터 정말 성공한 거죠. 감독님은 뭐 이렇게 감독님 작품에도 빌런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빌런을 만들 때 멀지만은 지향점을 하나 둬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네. 하비르 바르템 같은 캐릭터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캐릭터랑 전혀 다르지만 지향점은 저기다라고 두고 갑니다. 배우분들이랑 그렇게 소통을 해요.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장첸이라는 캐릭터를 윤계상 씨랑 얘기할 때에도 우리의 지향점은 저기다. 저 스타일 따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악한 마음이나 표현 방식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멀지만 북극성 같이 바라보면서 가자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작업할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범죄도시 때 하비에라덴 네네네. 지향점. 근데 처음 들었어요. 저는 사실 좋아하는 영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소수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영화들이나 모든 OTT 시리즈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캐릭터를 할 때 그 소수의 영화에 나온 캐릭터를 지향점으로 두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걸 비슷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비슷하게 안 가거든요. 근데 대신 다양성이 있는 거는 되게 연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강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대학원,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같이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단편 영화를 보면은 지금의 많은 명작들과 예전에 젊었을 때 만들었던 단편 영화들이 많이 닮아 있어요.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각 감독님마다 그 고유의 색깔들이 있는 거죠. 네, 시간상 한 분만 더 받고 그다음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네. 네. 장사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감독님 너무 팬인데 예. 범죄도시 감독님 원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원래 마동석 배우님이 쭉 감독하신 건지 왜 강윤석 감독님이 감독이라고 하신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범죄도시? 예. 범죄도시 1은 제가 연출하고 각본을 쓰고 2는 기획만 하고 제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마동석 배우님이 이제 계속 같이 혼자 이제 기획을 하고 제작자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2, 3, 4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여기 온 거야.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한 번 더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 초록색 옷.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최수용 누님의 팬이고요. 네, 거의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라 이제 이번에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액션적인 면을 많이 느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품이 있으신 그런 모습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부탁드리고요. 멋진 모습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숨 제대로 쉬시고 질문을 하셔야죠. 이번에 찍으시면서 어떤 소감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찍으면서 어떤 소감이 있었는지요? 맞다.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또 어떤 느낌이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느낌도 있었고요. 네. 일단 호흡을 좀 정상화시키신 다음에 질문을 받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라기보다 팬심을 너무 맞아요. 그런 전하고 거고. 싶으신 마음이 너무 지금 귀엽게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 풍기에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되게 진짜 마지막으로 네. 저분이 계속 간절하게 손을 간절하게 흔드시는데 손 흔드시는 분? 저기 뭐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 계세요. 어디요? 저기 약간 저기 맞아요. 네. 흡사 빌런 캐릭터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했어요. 네. 그 감독님한테 일단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선화 역의 진주, 그러니까 선화에 관한 질문인데 이제 선화가 쿠키 영상에서 일단 블랙 요원이었다고 결국은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게 선화가 이제 여기 비너스호에서 대표라고 일단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일단 결벽증이 좀 심하고 약간 말투도 AI 같은 좀 딱딱한 느낌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블랙 요원을 하고 또 이제 너무 이제 이너스에서 몰입을 하면서 이러면서 결국 성격이 바뀌어서 그렇게 설정을 해주신 건지 그런 이게 극한 직업 같이 그렇게 설정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있었던 그러니까 배를 원양어선처럼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정보원 역할을 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출발을 한 거고요. 굉장히 집안이 부유한 그래서 남다르게 살고 있는 외동딸 같은 느낌의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렇게 좀 재미난 느낌을 좀 가만히 쳐다보는 눈빛이나 말수가 별로 없고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독특한 말투를 하는 거는 박진주 배우님하고 함께 좀 의논하면서 또 만들었던 거고요. 또 자세한 얘기는 내일 GV 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GV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잘 그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영화 응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각자 이제 한 분씩 마지막 소감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처음 해보는 건가? 나 옛날에 해봤으면 어떡하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GV를 처음인 걸로 오늘 어쨌든 아니아로선 처음 하는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관객분들과 이제 제 영화로 제 캐릭터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감독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는 되게 너무 배우로서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오케이 마담 지금
네, 열심히 항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보태주셔서 계속 쭉 멀리 좀 항해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무리 말씀드리면은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저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쟁이 감독으로서는 이런 시간이 항상 감사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웃고 즐기는 팝콘 코미디 영화다라고 말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좀 더 연출적인 관점, 그 다음에 연기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기했는지 이런 작은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진실되게 촬영에 임하고 연출했다라는 것을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요즘 한국 영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나 스파이더맨도 좋지만 오케이 마담 2도 여러분들이 좀 더 홍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더 좋은 엔딩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계신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저희 셋이 이쪽에 가서 사진 한 장만 좀 찍겠습니다.